열렸는데 언론인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정을 아시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최고위원회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오늘 안건도 많습니다. 사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승영 최고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 17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온 나라가 모두 지소미아 문제로 들끓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시안이 오늘 자정으로 만료가 됩니다. 어제 청와대가 MSC 상임위원회를 예정 시간보다도 일찍 열어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지소미아 시소 결과 전국의 추미애 관심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해리스 미국 대사와 나가미네 일본 대사가 각기 언론을 통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제보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소미아 종료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일본 정부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고노타로 방위상으로 어제 일제히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나섰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 일 동맹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 평화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북중러 3국이 미국과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맞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한반도는 또다시 세계 열강의 축장이 될 염려가 큽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도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지금 한일 관계보다도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의 핵심적인 주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지소미아 체결도 미국의 강력한 종용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미국은 지소미아의 종료가 동북아 안보 질서를 크게 해치는 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알고 미국을 앞세워 일본에게 압박을 가하려고 하고 있으나, 미국은 꿈쩍도 않고 일본 편에 서서 한국 정부에게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사 압력에 더해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흘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균열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까지 합니다. 일본은 꼼짝 안 하고서 버티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대화를 요구하고 꾸준히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앞길을 막혀 있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킬 염려가 있는 언행은 지극히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를 진중하게 다룰 것을 권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 때도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오늘 자정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소미아 문제 시발점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내놓고 한일 관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제시한 3원칙을 포함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기 바랍니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와 각 당의 신무대표자가 정치협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한 것은 유감이지만 김선동 의원이 실무대표자로 참석해서 타협과
합의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 저는 김선동 의원의 이 사세를 모두 평가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대표는 첫째, 현재 한미동맹의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 수준의 한일 분당 협상을 위해 여야가 주당적으로 정치적 외교적 힘을 모아 나갈 것. 둘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징용 대상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해법에 대해 여야 각 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 셋째,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에 대해서 정치협상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해 나가며 실무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해 나갈 것 등을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선거법 개정은 단순히 어느 정당이 결석을 가져가고 어느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고 선거법 개정은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거대 양당의 정권 싸움으로만 변질된 우리나라의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므로 각 정당은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비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각 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한석도 늘리지 말라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그러나 정당은 이 국민의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15일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의원 정수 10% 이내에서의 증원 문제, 또 그 전에 선거법 개정 국회 자문회의에서 360석으로 건의한 이러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국회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김관영 최고위원, 작년 12월 합의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번 정치협상회의 실무자 대표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분으로 김관영 최고위원의 노고와 탁월한 협상력에 크게 기대를 하고 앞으로 개혁안이 최종적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소미아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가 지금 4년 초과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15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하는 한편에 그 당일이 분담금 또한 터무니없이 벌리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까지 써가면서 보낸 한아세아 정상회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위기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막판까지 일본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지만 획기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포스트 지소미아 대책 마련과 함께 저는 지금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이 현실, 대책이 없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도 지금 양보가 높습니다. 저는 평소에 정치를 하면서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소미아 종료를 단 한 달이라도 조건부로 연장을 해서 일본에게도 그동안의 생각의 기회를 주고
또 수출 규제도 풀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더 명분을 쌓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이 우리를 안보상 신뢰를 할 수 없다며 수출 규제를 먼저 시작해 놓고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자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처신입니다. 미국도 지소미아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일본이 보복성 수출 규제를 시작했을 때 발벗고 나설 줄었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불합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는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국가를 책임지는 정부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역사는 66년이 되었습니다. 66년이면 한 세대를 뛰어넘는 긴 시간입니다. 지난 66년간 한미 동맹에는 무수한 갈등과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신뢰를 지켜왔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매년 국방비에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고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좋든 싫든 지금의 위기는 함께 극복해 내야 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황 대표가 하고 있는 단식, 그 취지와 목적이 매우 불분명합니다. 너무 산만합니다.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단식을 처리하시고 국가적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올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역시 조정 소위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은 더디지만 그래도 협상 테이블이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속도감 있게 민생 법안, 개혁 법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정기국회 막바지에 제1야당 대표가 뜬금없는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단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요구사항에 협상의 필요성과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소미아는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철회하라고 협상문을 닫아 걸은 채 단식에 임한다면 그 누구도 이것을 명분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만 옳은 게 아닙니다. 일방 통행식 요구만을 던져놓고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행동입니다. 지금은 단식을 할 때가 아니라 협상을 해야 할 때입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동물국회로 개혁을 막더니 이제는 단식으로 또 국회를 멈추게 할 것입니까? 단식으로 자유한국당을 결집시킬 것이 아니라 당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결집시키고 협상을 통해서 대타협을 이끌어내므로써 자유한국당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협상회의에 책임감 있는 협상 태도, 또 대표에게 협상의 전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국당과의 협상을 최우선으로 하되 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당 간의 별도 합의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배. 정책위의장 최일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다당제 합리적 개혁을 목표로 2016년 출발했습니다. 20대 국회 초기 나왔던 국민의당이 어느 정당의 이중대라는 제3당의 존재와 가치를 폄하하는 평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국회에서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은 명실상부한 3당으로서 그 존재감을 인정받아왔으며 그 가치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당부터 지금의 바른미래당까지의 다당제의 실험은 유효하며 앞으로도 한국 정치 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편 새누리당에서 나온 바른정당도 보수 제1당이 되기 위한 그리고 보수를 바뀌기 위한 실험도 계속해야 합니다. 이제는 두 당의 통합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는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서로 더 상처내고 상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하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며 응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의 과정에서 다시 동지로 만날 수 있다면 만나야 합니다. 바른정당계가 탈당하면 국민의당계는 2016년 창당 시절부터 주장해온 다당제와 협치, 개혁을 위한 제3지대 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제3지대 통합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제3지대 통합정당은 보수 통합이나 보수 연대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수의 비읍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2016년처럼 오로지 자강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받아야 합니다. 둘째, 제3지대 통합정당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합리적 개혁 정당으로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을 위한 개혁, 공정과 정의를 위한 개혁, 기득권 타파를 위한 개혁 정당이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한국 경제는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무모한 경제 정책과 무책임한 확장 재정 정책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처럼 분배만 주장하는 진보, 성장만 이야기하는 보수로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에 매진해야 합니다. 셋째,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3지대 통합정당은 한국 정치 구조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등 한국 정치판을 바꿔서 민생 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갈등과 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판가리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제3지대 통합정당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이미 다 커버린 스펙 좋은 명망가 중심의 인재 영입이 아니라 정당과 함께 커나갈 수 있는 20, 40대가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평범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중소기업 직장인 청년, 자영업자 청년, 돌봄 노동자 청년, 문화예술계 종사자 청년, 공시족 청년 등 당사자성을 가진 청년들 중에서 통합정당의 지향에 동의하는 합리와 성식을 갖춘 청년이라면 통합정당이 정치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제3지대 통합정당은 정치에 또 출마의 뜻이 있는 청년이라면 돈 걱정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원칙하에서 제3지대 통합이 이루어져야 통합정당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통합정당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그 존재감과 가치를 인정받고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비공개를 그만하시기 전에 이경장 수여씨. 다른 분 바로 관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네요. 예, 앞으로 준다고. 네. 대표님 앞으로 앞으로.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은경 우리 부위원장. 네. 자, 임명장 박은경. 임명장 박은경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관광진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장문규 부위원장 해주세요. 누구시면 됩니다. 이쪽이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됐습니다. 장문규 부위원장 해주시죠. 자, 임명장 장문규 내용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진예찬 부위원장 준비해 주세요. 됐습니다. 예, 임명장 진예찬 내용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하나, 둘. 예, 됐습니다. 서승기 부위원장 준비해 주시죠. 자, 임명장 서승기 내용 똑같습니다. 다음 이만호 부위원장 준비해 주시죠. 됐습니다. 하나, 둘. 예, 됐습니다. 임명장 임한무 내용 똑같습니다. 단체 사진 됐습니다. 하나, 둘. 촬영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됐습니다. 위원장이 앞에 보시고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전환합니다.